LA 경찰국이 최근 벌어진 2건의 뺑소니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손님에게 $10,000가 넘는 막대한 청소비가 청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금리에 신용카드 부채가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는 것처럼 유모차를 위장한 뒤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쳐오던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담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면전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경찰이 2건의 뺑소니 사고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용의 차량과 용의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도 없는 좁은 건널목을 한 여성 행인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큰 길에서 급하게 좌회전해 골목길로 들어서는 차량, 그대로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이 허공에 떴다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의 큰 충돌이었습니다. 이후 잠시 멈춰선 차량, 여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대로 유유히 현장을 떠나갑니다. 심하게 다친 63살의 여성은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틴트가 짙게 돼 있는 검은색 현대 세단 4도어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흰색 세단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앞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차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에 방향을 잃은 BMW 차량은 인도를 타고 넘어가 전봇대와 충돌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고 피해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뺑소니 차량은 하얀색 에큐라 4도어 세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 들어 새로운 추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일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이 지난 시점, 사건 현장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곳의 쇼핑몰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아래쪽에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곱슬머리 장발의 남성이 보입니다. 이후 남성은 친구로 보이는 5명의 일행들과 함께 주차장을 향해 걸어가는데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체형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에큐라 차량을 운전한 뺑소니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 여성이 미시건 에어비앤비 호스트로부터 집 손해배상과 청소비로 $18,000 넘게 청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에이미 페토라는 여성은 친구들끼리 미시건 더글라스로 휴가를 갔다고 말했습니다. 페토는 미국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운영하는 별장을 며칠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별장이 너무나 예쁜 숙소였고 바다도 가고 쇼핑도 하고 밤엔 다 같이 보드게임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페토의 좋은 시간은 집에 돌아와 별장 호스트로부터 남겨준 후기와 함께 청구된 $18,000불의 비용을 보고 경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페토에 대한 호스트의 후기에 게스트들이 자신의 집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많은 막대한 손상이 생겼고 엄청난 공사 비용이 들 것이라는 후기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페토는 자신과 일행은 아무런 손상 없이 집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고 나왔기에 그 후기를 읽고 격분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호스트가 단순히 한 가지에 대한 손상에 대해 청구한 것이 아니라 배수 문제, 유리문, 벽지, 쓰레기 등 작고 사소한 부분들 모두 청구했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이 청구서를 보고 페토는 호스트가 자신들을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여 생사람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토는 이 청구서를 받자마자 호스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호스트는 무대응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토는 하는 수 없이 에어비앤비 회사 측과 직접 연락을 하며 청구된 비용에 대해 몇 주간 언쟁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본사는 결국 그녀의 입장을 인정해 청구서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스트가 본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서에 대한 합당한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 호스트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청구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페토는 이 사건으로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구당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면서 신용카드 부채가 크게 올라 파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4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올라버린 물가에 가구별 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과 동일하지만 같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은 더 많아진 데 따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카드 사용량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2분기 집계된 관련 부채는 1조 1,40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8%나 증가했습니다. 카드 이자율이 크게 오르면서 카드값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올랐습니다.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은 9.1%를 기록했는데 이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면서 개인 파산을 선택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계속 쓰고 돌려막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높은 이자에 감당을 못하셔서 지금 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파산법 전문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빚이 늘었을 경우 먼저 파산 신청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빚을 갚기가 버겁다, 힘들다, 내 인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파산할 자격이 되는지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파산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냥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컴이라든지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파산의 자격을 결정합니다. 파산 신청자에게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속설이 많지만 파산법 전문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 파산을 하면은 이게 뭐 경제적으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데 사실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파산 신청률은 0.0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고용 불안 정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늘 거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타겟에서 유모차를 이용해 수천 달러의 물건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절도 용의자로 20대 여성과 미성년자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바인 잼보리 로드의 타겟 매장에서 유모차를 끌며 화장품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용의자들은 진열대에서 물품을 유모차에 채워 넣었고 담요로 이를 덮어 숨겼습니다. 경찰은 유모차는 담요로 덮여져 있었지만 안에 아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들이 훔치려 한 물품은 약 1,700달러로 작지만 가격이 비싼 화장품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나델레이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폭죽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배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3분쯤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들은 보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 보트에는 폭죽과 함께 약 1,000발의 탄약도 함께 있었는데 화재가 일어난 동안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요트에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부상 없이 요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옆 요트들과 다른 건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요트는 심하게 파손된 후 침몰됐습니다. 어제 화재로 다친 사람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징계를 기다리는 전 LA 다저스 투수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훌리우 유리아스는 지난해 9월 메이저리그 축구 LAFC와 마이애미 경기를 보러 갔다가 함께 간 아내를 폭행했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에 의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유리아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를 통해 LA타임스가 입수한 폭행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서 유리아스는 아내를 향해 달려가 밀치며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리아스는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아직 유리아스의 징계 처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오늘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시장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4% 가까이 오르는 등 이른바 대형기술주 7개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전날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큰 0.5%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비싼 전기차는 주로 할부로 구매하는데 낮아진 금리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9천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더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4만 2천 선을, S&P 500 지수는 5,7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은 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금리는 미 10년 만기 국채는 오른 반면 2년 만기 국채는 하락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Making that move to 50 instead of 25 can have some real ramifications in the economy. And we already saw it this morning as we saw mortgage rates come down a little bit. So that is meaningful.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는 미 연준의 금리 예측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선물 시장에선 3번 이상 인하할 거란 전망이 70%를 넘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 통신기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송락규 기자가 전합니다. 장을 보던 식료품점에서도 상점 계산대 앞에서도 무선 호출기는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폭발 직전 신호음이 울렸던 탓에 사상자 대부분 화면을 확인하다 실명하거나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하루 만에 무전기까지 연쇄 폭발하면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환자들로 병원은 포화 상태입니다. 어린이와 의료 종사자 등도 희생됐습니다. كانت عم تدرس بالمطبخ عم تدرس أول يوم مدرسة بعد راجعة وسمعت صوتها للمكنة بس ما كان في حدا كانوا أهلها برا.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통신수단이 연이어 폭발하면서 당장 소지하고 있는 전자제품까지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레바논 주민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유럽에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무선 호출기 폭탄을 직접 만들어 헤즈볼라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민간인과 무장단체 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다수를 공격한 국제법을 어긴 행위고 민간인들이 무차별적 피해를 입은 비난받을 공격이라 비판했습니다. This event confirms that there is a serious risk of a dramatic escalation in Lebanon and everything must be done to avoid that escalatio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지 시각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으면서 전면전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과의 접경지가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폭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에 있는 다수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고 약 30개의 헤즈볼라 발사대와 기반 시설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쟁 지속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 작전을 예고했습니다. זהו שלב חדש במלחמה, יש בו הזדמנויות, אך יש בו גם סיכונים כבדי משק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접경지 군사 시설을 대전차 로켓 등으로 폭격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 이후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TV 연설을 통해 최근 발생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의 동시다발 폭발은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나스랄라는 호출기 수천 개를 터뜨린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إبادة جماعية عدوان كبير على لبنان وشعبه ومقاومته وسيادته وأمنه.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자 미국은 확전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ush to try to calm tensions, to try to urge all parties to de-escalate.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레바논 전역에서 일어난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음주가 50세 미만 성인에게 유방암과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연구학회는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모든 암 사례의 40%는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암연구학회는 금연, 건강한 식단, 체중 유지, 운동, 자외선 노출 피하기 등 생활 습관의 변화와 함께 알코올 섭취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알코올 음료에 암을 경고하는 문구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광고는 사람들 중 51%는 알코올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포도주가 심혈관에 좋다는 속설에 관해서는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술의 잠재적 이득이 암 위험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식도 편평세포암을 포함해 두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위암 등 6가지 악성 종양에 걸릴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하며 18세에서 25세 여성 가운데 음주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건강한 음주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갱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관련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레나 비터 국무부 부장관은 올해만 500만 명이 온라인 갱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의 여권 소지자들은 앞으로 서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체크를 보내거나 인터뷰 예약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동시에 지난 5년 동안 만료됐거나 내년에 만료될 예정인 여권도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내 거주 주소가 있을 경우에만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이 필요한 시민들은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기존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기존의 사진을 찍어 인화해야 했던 규정도 없어집니다. 국무부가 규정한 여권 사진 규격 기준에 부합하면 본인의 전화기를 이용해 찍은 사진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온라인 갱신에 6주에서 8주가 소요된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무부는 2,400만 건의 여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중 40%가 갱신 관련 업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내일 남가주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는 일요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KTLA 기상학자에 따르면 내일 저기압이 남가주를 통과하면서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비가 내리더라도 강수량은 0.05인치 이하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샌퍼난도밸리의 경우 오늘 최고 기온은 73도를 나타냈지만 23일에는 9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돕기 위해 미셸 박스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환자 교육과 지식 지원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기존 의료 서비스보다 더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한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언어 장벽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미셸 박스틸 의원은 관할 지역인 캘리포니아 45지군에 약 17만 5천여 명의 거주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누구도 의료 혜택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연기자로 변신합니다. 화면을 보면 두 명의 전문 배우 같지만 한 사람은 바로 사격 한국 국가대표 김예지 선수입니다. 다국적 드라마 크러쉬의 홍보 영상으로 소속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선수가 해당 작품의 킬러 역할로 캐스팅됐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엔 김예지 선수와 인도의 톱스타 아누시카 센 등 여러 나라 배우가 출연하는데 김 선수와 아누시카 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김 선수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SNS에 적은 바 있어 머스크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